제가 12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번째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8세 유품정리사 김원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모아둔 이 많은 물건들이 나중에 정말 필요할까? 이 물건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을까? 아니면 이 물건들이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유품정리사가 된 것은 12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형님의 물건을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형님의 방에는 평생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 책상 서랍에는 20년 전 영수증까지. 그 많은 물건을 정리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 후 제가 찾아간 수천 가정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고, 정작 그분들은 남은 인생을 즐길 여유를 잃고 계셨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고의 변화, 특히 비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76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절대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물건을 정리하게 되셨죠. 한 달 후 찾아뵈었을 때 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원홍 씨, 이상해요. 이렇게 물건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는 단순한 집안 정리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도 풍족해지고 노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운이 깃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오래된 서류들. 여러분의 집의 서류함이나 서랍을 열어보면 어떤가요? 아마도 수십 년간 모아둔 영수증,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각종 계약서 등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30년 동안 모든 서류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왔습니다. 통장, 영수증, 보험 서류, 심지어 이미 폐업한 회사의 명함까지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보험 서류가 필요했을 때 그 많은 서류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금 청구 기간을 놓쳐버렸죠. 원홍 씨, 내가 평생 이 서류들을 왜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필요한 건 찾을 수 없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사실 5년 이상 된 서류들은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영수증, 명함, 잡지 등은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서류라면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한 파일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반드시 파쇄해서 버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수 씨와 함께 서류 정리를 마친 후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정말 중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서류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중요한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나중에 여러분의 서류를 정리할 때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부엌, 찬장, 화장대, 약통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제품들이 있나요? 72세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의 화장대에는 20년 된 화장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비싸게 구입한 화장품이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변질된 화장품은
피부에 해롭기만 할 뿐입니다.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걸 왜 모았나 싶어요. 아무도 쓰지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부엌 찬장에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식품들, 약통에는 10년 전에 처방받은 약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 해로울 뿐입니다.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약품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품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김 할머니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집안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제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방, 화장대, 약통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낭비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여러분의 집 창고나 다락방 혹은 구석에는 얼마나 많은 오래된 전자기기들이 쌓여 있나요? 제가 만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집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된 브라운관 TV,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오래된 컴퓨터와 핸드폰까지. 이들 대부분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70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집 창고에는 20년 된 브라운관 TV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고장난 건 아니에요. 새 TV를 사면서 그냥 여기 두게 됐죠. 혹시 새 TV가 고장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그 TV를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가 쌓여 청소하기도 번거로울 뿐이었죠. 전자기기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몇 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고 수리 부품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오래 방치된 전자기기는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오래된 전자기기들을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공간이 넓어졌어요. 이 물건들 때문에 창고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취미 공간으로 쓸 수 있겠네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재활용 센터에 기증하거나 작동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이미 더 좋은 기기를 갖고 있거나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점검해 보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감히 정리하고 그 공간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 옷장을 열어보면 어떤가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나요? 70세 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의 옷장에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었던 원피스부터 중년 때 입었던 정장까지 평생 모은 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거 다 추억이 담긴 옷들이에요. 이건 남편과 첫 데이트 때 입었고, 이건 아이들 돌잔치 때 입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두었죠. 하지만 실제로 정 할머니가 지난 5년간 입은 옷은 옷장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고 실제로는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옷들이 옷장을 꽉 채워 정작 자주 입는 옷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체형, 취향, 생활 방식이 변합니다. 젊은 시절 입었던 옷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언젠가 다시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된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 할머니와 함께 옷장 정리를 마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매일 아침 옷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옷이 적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옷장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체형이 변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입을 만한 옷이라면 필요한 이웃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매일 입는 몇 벌의 옷만 남겨두면 오히려 더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상된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찢어진 가방, 다른 신발이 있나요? 이런 손상된 물건들은 우리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66세 강명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의 집에는 수리할 생각으로 모아둔 물건들이 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의자, 깨진 유리잔, 고장난 선풍기 등 수십 년간 모아둔 물건들이었죠. 언젠가 고치려고 모아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쌓였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그 물건들을 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다치셔서 병원에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고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 씨와 함께 손상된 물건들을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고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편하네요. 손상된 물건을 보관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안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건이 손상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수리가 어렵다면 바로 처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 안에 손상된 물건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공간도 넓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샵샵 여러분과 함께하는 반환점.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중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손상된 물건들까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건을 비울 때 마음도 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게 남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곧 남은 2가지,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과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제가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물건을 버리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물건은 버리기 어렵다.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번째, 사용하지 않는 취미.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들이 있지 않나요? 골프 클럽, 등산 장비, 그림 도구, 악기, 원예 도구 등 한때는 열심히 사용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이고 있는 취미 용품들 말입니다. 67세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해서 고가의 낚시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15년 동안 낚시를 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 장비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낚시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오래된 장비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취미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는 언젠가 다시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우리의 현재 생활에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 씨와 함께 낚시 장비를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 즐기고 있는 원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네요. 취미는 우리 삶에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취미 용품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현재 삶에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취미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그 용품들을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도 넓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즐기고 있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7번째, 짝이 맞지 않는. 여러분의 부엌이나 서랍에는 얼마나 많은 짝이 없는 물건들이 있나요? 뚜껑이 없는 용기, 한쪽만 남은 양말, 쌍이 맞지 않는 젓가락, 짝을 잃어버린 귀걸이 등이 있지 않나요? 63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의 부엌 찬장에는 뚜껑이 없는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뚜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년 동안 그 용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기들, 뚜껑만 있으면 정말 좋은 용기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뚜껑이 나타날까 싶어서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뚜껑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이 매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최 씨와 함께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한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리가 되었네요.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자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 생활은 편안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안에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을 점검해 보세요. 짝이 없는 양말, 뚜껑 없는 용기, 한쪽만 남은 장갑 등을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미래에 대한. 여러분, 지금까지 버려야 할 6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번째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물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78세 박중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모든 물건을 아껴 쓰셨습니다. 집안에는 40년 전 신문지까지 보관되어 있었죠. 원홍 씨, 나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어. 없을 때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뭐든 버리기가 두려워. 혹시 또 그런 시절이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박 씨의 말씀에는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로서 물건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은 분명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지나쳐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드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물건에 둘러싸인 채 불안감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박 씨와 함께 조금씩 물건을 정리해 나가며 그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이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물건이 줄어드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더 충실히,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의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방법. 지금까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5분씩 투자하여 작은 서랍이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자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가? 이 물건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과거에 소중했던 물건이라도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보내주세요.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를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물건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지금까지 버려야 할 6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번째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물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78세 박중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모든 물건을 아껴 쓰셨습니다. 집안에는 40년 전 신문지까지 보관되어 있었죠. 원홍 씨, 나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어. 없을 때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뭐든 버리기가 두려워. 혹시 또 그런 시절이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박 씨의 말씀에는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로서 물건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은 분명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지나쳐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드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물건에 둘러싸인 채 불안감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박 씨와 함께 조금씩 물건을 정리해 나가며 그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이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물건이 줄어드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더 충실히,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의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방법. 지금까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5분씩 투자하여 작은 서랍이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자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가? 이 물건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과거에 소중했던 물건이라도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보내주세요.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를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물건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